안녕하세요. 양평군 체조패 지도자 김정입니다. 네, 저번에 유산소 운동하고 나서 조금 몸이 개운해지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맨날 이렇게 수유하시느라고 이렇게 몸이 굳었을 엄마들을 위해서 몸이 시원해지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며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몸을 편안하게 좀 풀어준다, 가볍게 풀어준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필라테스에서 하는 롤다운을 먼저 서서 해볼 거예요. 턱부터 경추 1번부터 계속 내려간다고 하나씩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돌 말아서 이렇게 하나씩 접어서 내려갈 거예요. 스트레칭 후 해주고 다시 척추를 쌓아서 하나씩 세워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팔은 앞서클 그려주면서 이렇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실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같이 해보시면 돼요. 발은 11자로 여기 이렇게 경사에 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두 개. 뼈만큼 다리 벌려주시면 되고요. 양손 하늘로 뻗어주신 다음에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척추 말아서 롤다운 할 거예요. 다운해서 쭉 스트레칭 뒤까지 해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올라가서 서클 그리면서 풀어주고요. 한 번 더 갈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닿았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네, 좀 개운해지셨나요? 자, 목 갈 거예요. 목부터 내려갈게요. 천천히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목 천장 보면서 엄지손으로 좀 도와주세요. 천장 쭉 보면서 앞쪽 늘려줄 거예요. 맨날 수유하느라고 이렇게 말려 있었던 목을 쭉 늘려주면서 스트레칭 해주고 이번에 뒷목도 뻐근하죠. 쭉 내려줄 거예요. 팔로 더 당겨서 목이 좀 더 시원할 수 있도록 이번엔 다시 천장 보고요. 다시 쭉 당겨줄게요. 이번엔 목 옆으로 귀 감싸서 쭉 옆에 늘려줄 거예요. 쭉 늘려주고 반대쪽도 늘려줄게요. 반대쪽도 쭉 팔은 누가 당기는 것처럼 밑으로 쭉 당기면서 목은 옆으로 반대로 이번에는 대각선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머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뒤쪽 쭉 당겨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은 쭉 밑으로 어깨 내려주시고요. 반대도 대각선으로 쭉 당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당겨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쭉 팔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쭉 늘려주고요. 여기 당기시면 돼요. 반대로 쭉 후 내뱉으면서 시선을 반대로 한 번 더 갈게요. 왼팔 후 돌아서 반대팔 쭉 당기면서 후 이번엔 위로 할게요. 위로 쭉 당겨서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옆구리까지 반대팔도 옆구리까지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드네요. 앉아볼게요. 사실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조차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앉아서 발 당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에 엉덩이에 수건을 더 까시던지 아니면 이런 앉으실 만한 거 있잖아요. 박스 좀 단단한 것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아요. 돌멩이 이렇게 빨간 벽돌 또한 괜찮아요.
이렇게 올리셔서 쭉 당기면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각도가. 후. 저도 스트레칭 너무 안 해가지고 몸이 다 굳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스트레칭이랑 이런 유연성 같은 건 하면 할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안 하면 안 할수록 잘 되던 사람도 굳어요. 정말 일자로 다리가 쫙쫙 벌어졌던 사람들도 나이가 먹고 이러면 근육이 안 쓰던 게 점점 안 써서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두 팔을 벌릴 건데요. 이렇게 안 보일 정도가 아니고 내 코를 봤을 때 양팔이 내 시선 안에 있을 정도까지만 벌려주시면 돼요. 이게 양팔 벌린 간격이에요. 여기서 손등이 위로 가게 해주신 상태에서요. 척추는 계속 꼿꼿이 세워주세요.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앉았더니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힘든데요. 한번 얘를 회전해 볼 거예요. 몸통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다시 돌아오고요. 들이마시면서 후 내뱉으면서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아오고요. 후 내뱉으면서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후 내뱉으면서 돌리고 돌아올게요. 사실 이렇게 척추 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흉부와 복부, 굉장히 허리 다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TV 보시는 것만으로도 살이 좀 많이 빠지실 거예요. 근데 TV 보면서까지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허리 말리고 힘들지만 그리고 다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살은 금방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긴 한데 수유할 때는 어쨌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또 애기한테 좋은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나비 자세 해주시고 천천히 다리 털어요. 이것도 바른 자세. 계속 척추 길게 늘려주시면서 자세 유지해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 더 얘가 힘들어지죠. 다리 차라리 피세요. 조금 더 벌려도 되니까 허리 척추 계속 길게 유지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만 내려가고 상체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허리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상체 꿋꿋하게 세운 걸 유지해 주시면서 앞으로 많이 안 가도 좋아요. 허리 유지해 주시면서 내려가 볼게요. 많이 못 내려가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고요. 이번에는 허리에 조금 집중하면서 갈게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계셔서 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후. 갈 수 있는 만큼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넓어졌던 골반을 다시 좁혀주기 위해서 꼬아서 한 번 더 엉덩이 들썩들썩. 저는 예전에 맞았던 바지가 안 맞을까봐 계속 열심히 골반을 조여주고 있어요. 사실 골반은 넓어도 여자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 골반은 하실 분만 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 옷들이 다 안 맞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열심히 골반을 조여주고 있어요. 발 바꿔서도 해줄게요. 발 바꿔서 위아래를 바꾸신 다음에 다시 또 엉덩이 들썩들썩. 근데 이거는 골반을 조여주는 것도 좋지만 골반의 높낮이를 또 얘가 조여주면서 바른 자세로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골반을 조여주기보다는 바른 골반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시는 게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썩들썩. 네, 오늘은 약간 코어를 약간 잡는 그런 운동들도 좀 해볼 건데요. 네발기기 자세로 먼저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두 개 뒤에 나온 뼈만큼 벌려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높이면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발기기도 코어가 잡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저희는 교정하는 상태니까요. 이 상태 유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복부 힘 주시고
복부에 계속 힘 풀고 계시면 안 돼요. 복부에 힘 주시고 이 상태에서 캣카우 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등을 위로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렸다가 내뱉으면서 천장 보면서 편안하게 다시 등 쭉 늘려주실 거예요. 날개뼈 쪽을 위로 쭉 올려주시면서 넓게 만들 거예요. 시선은 배꼽 보시면 되고요. 내뱉으면서 천장 볼 거예요. 굳이 막 허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천장을 보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등을 쭉 위로 늘려주세요. 시선 배꼽 보면서 이때 복부에 힘 풀고 계신 게 아니고 복부도 쏙 들어가게 복부에 힘 주세요. 후, 내뱉으면서 천장. 네. 왜냐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허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기 많이 앉고 계시면. 그래서 이 자세 너무 좋고요. 출산 전에도 많이 하셨던 동작인데 이거 출산 후에도 너무 좋은 동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쪽 손에 힘을 주고 한쪽 팔 들어볼 거예요. 왼손 먼저 힘 줄까요? 왼손에 힘 주고 오른손 들어볼게요. 돌아올게요. 이번엔 오른손에 힘 주고 왼손 들어볼게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얘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살짝 팔만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양손 양발 하진 않을 거고요. 손 따로 발 따로 할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왼발 먼저 들어볼까요? 왼발 무너지지 않아요? 돌아올게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번엔 오른발 갈게요. 오른발 돌아올게요. 한 번 더 왼발 들어볼까요? 왼발 이것도 들기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살짝 체중만 옮기시면 돼요. 오른발 이렇게 살짝. 오늘은 저희 운동 이제 출산하시고서 얼마 안 되는 거라 가볍게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네 발자국이 자세에서 뒤로 쭉 빼면서 허리를 쭉 늘려주세요. 두 양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쭉 뒤로 민다는 듯이 쭉 밀어주시고 후 돌아오고요. 다시 한번 쭉 허리 말아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어깨까지 쭉 밀어서 시원하게 돌아오고요. 이번에는 팔 한쪽 이쪽으로 뺄 거예요. 이쪽으로 빼면서 어깨까지 빼주세요. 편하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빼시면 이쪽이 시원해지게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쪽 쭉 시원해지시게. 반대쪽도 반대쪽도 해줄게요. 반대쪽도 쭉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더 시원하려면 조금 더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시면 조금 더 시원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와, 운동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도 좀 짧은 수면을 하시더라도 뭐라 그러죠? 숙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누워서 약간 다리를 요렇게 이쪽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다른 쪽 무릎에 기댄 다음에 툭툭툭 털어주세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툭툭툭툭 털어주세요. 그리고 올림발 말고 반대쪽 다리를 잡아서 사자다리라고 하거든요. 보통 쭉 당겨주시면 여기 엉덩이 라인부터 허벅지까지 굉장히 시원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 당기셨다가 살짝 풀었다가 다시 쭉 당겨주세요. 시원하시죠? 발 바꿔볼게요. 발 바꿔서 유지하면서 툭툭툭툭 이쪽 다리를 툭툭툭 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허벅지를 잡아서 무릎 뒤쪽에 잡아서 쭉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똑같이 엉덩이 쪽부터 허벅지까지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원하게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풀었다가 다시 한번 몸쪽으로 네, 이렇게 무릎 내린 상태에서요 가볍게 왼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왼쪽으로 트위스트하면 시선 반대로 돌아오고요.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으로 양쪽 다리 밀어내시면서 시선 반대로 돌아올게요. 한 번 더 갈게요. 후 내쉬면서 허리 트위스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때 근육에 힘 들어가는 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손 만져보시면서. 왼쪽으로 다리 내쉬었을 때 왼쪽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후 내뱉으면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허리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두 개 만졌을 때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돌아올게요. 저는 아기 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출산하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브릿지 자세가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양쪽 발바닥에 힘 꽉 주고 양손바닥도 매트 계속 지지해 주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골반부터 말아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올게요. 천천히 하나씩 척추가 순차적으로 닿을 수 있게. 이렇게 5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하루 해주고 나면 그래도 허리가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다시 후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올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올게요. 발바닥이랑 손바닥 힘 주시고 엉덩이랑 복부에 힘 주시면서 올라갈게요. 엉덩이 말랑말랑하면 엉덩이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엉덩이 딱딱해지고 배도 그냥 후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납작하게 힘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올 거예요. 허벅지 힘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엉덩이랑 복부에 힘 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후 내쉬면서 올라가요. 엉덩이 힘, 복부 힘, 납작하지게. 그리고 최대한 복부는 흉곽은 닫아주면서 하나, 둘, 셋. 내려올게요. 이렇게 해야 중식 코어 운동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2번씩만 해볼까요? 다시 올라가신 상태에서 다리 한쪽 들어요. 하나, 둘, 셋. 다시 놓고요. 얘는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돌아올게요. 한 번 더 갈게요. 무너지지 않아요. 골반 높이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셋. 돌아오고요. 높이 유지하시면서 허리 계속 기립근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돌아와서 천천히 내려올게요. 저도 코어가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굉장히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복부에 힘 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브릿지를. 복부랑 빨리 허리 좀 잡아서 안 아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 떨어지지 않게 야 하고 내려오실 건데요.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계속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무릎 계속 유지하시면서 유지하시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누우셔서 다리 이렇게 털털털털털털 털어줄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손도 발도 박수 치는 게 되게 좋대요. 근데 하실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시간이라도 일부러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아요. 이번엔 엎드려 볼게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가볍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다리만 먼저 해볼까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펴보시는 거 힘이 많이 들어가요. 둥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지하시면서 한쪽 다리씩만 들어볼까요? 한쪽 다리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다리 내려놓으시고 이때 복부 뜨지 않게 복부는 계속 바닥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둥부와 기립근에 힘 주시면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번엔 양쪽 다리 같이 해볼게요. 복부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되셨다면 이번엔 손을 까딱이고 쭉 돌아갈게요. 다시 후 내뱉으면서 쭉 늘려주세요. 돌아갈게요. 네, 이렇게 하면 기립근이랑 둥부랑 많이 힘이 들어가서 허리 아프신 분들 이런 운동하시면 좋으시거든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운동을 좀 자꾸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옆으로 사이드로 누워볼 거예요. 팔 접으셔서 머리 받치시고요. 한 손은 이렇게 앞에서 중심 잡아주시면 돼요. 저희 많이 했던 운동인데요. 매트 끝쪽에 누우셔서 일자로 누우신 다음에 다리만 매트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리만 골반 높이에서 시작할 거예요.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몸 쪽으로 당겨볼까요? 몸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올렸다가 골반 높이까지 내리는 거예요. 10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다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6, 7, 8, 9, 10. 그대로 포인트해서 서클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 네, 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구부려서 가져왔어요. 이 상태 골반 유지하면서 다리만 들어 올릴 건데요. 그냥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엉덩이 힘을 빡 주고 하면 누가 내 다리를 끈으로 묶어놨다고 생각하고 저항을 느끼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둥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10개 갈게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네, 출산이 아니고 임신하게 되면서 엉덩이와 배 쪽에 살이 엄청나게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가 살이 많아서 점점 처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많이 둥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없을 때 처진 것보다 살이 많은데 이렇게 처져 있으면 바지 입었을 때 너무 안 이뻐서 이거는 3개월 전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둥부 운동처럼 금방 빠지는 근육이 없어요. 며칠 안 하면 금방 또 처지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게 둥부 운동이에요. 네, 반대쪽 다리 가겠습니다. 몸쪽으로 당겨서 골반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느끼시면 돼요. 셋, 넷, 5, 6, 7, 8, 9, 10. 바꿔서
접어서 서클 하나,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릴게요. 두 무릎 접어서 무릎 들어 올릴게요. 무릎 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엉덩이 쭉 터지려고 하죠. 네. 허리도 아픈 게 문제긴 하지만 저는 복부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첫째이신 분들은 많이 쭈글쭈글 하실 거예요. 많이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이게 뭐자고 막 이렇게 늘렸던 기억도 있어요. 둘째 때부터는 그 안에 좀 살이 차요. 그래서 첫째 때보다 바람 빠진 게 좀 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덜해요. 셋째 때부터는 그 안에 살이 채워지더라고요. 이거 4배인데 싶을 정도로 배가 나와요. 이거 출산한 거 맞나? 임신 초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배가 나와요. 네, 점점 늘어났던 배에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4배가 돼요. 근데 이게 출산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정말 4배가 돼요. 3개월 안에 뱃살 빼지 않으면 이건 4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배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 때문에 배에 항상 힘주고 다녔어요. 쏙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소용없고요. 오태가 나지 않잖아요. 옛날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심을 했어요. 3개월 안에 내가 뱃살을 빼리라. 근데 그러려면 뱃살 빼려면 처음부터 플랭크 이런 것들은 과하고요. 일단 코어를 조금 잡아줘야 돼요. 코어를 잡아야 플랭크도 오래 버틸 수 있고 다른 운동들도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코어 잡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코어의 운동이 조금 필요한, 그리고 허리 마사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간단하게 몇 개 해볼 거예요. 여기 매트 끝에 앉으신 상태에서 두 정강이 사이 가운데를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발 붙이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무릎 뛴 상태에서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아볼까요? 이걸 유지하려고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한 며칠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중심 잡는 것만 며칠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굴러요.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중심 못 잡을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해요. 굴러서 일어나요. 굴러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반동을 주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는 내 복부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코어를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운동이 돼요. 에라 모르겠다. 반동으로 일어나자. 반동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도 운동이 안 되거든요. 코어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말아서 코어 힘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코어 잡는 데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도 내가 굳이 막 허리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내 몸이 굴러지면서 마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코가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잡혀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내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반만 다 내려갔다가 복부에 힘주고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10개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작은 운동들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코어를 잡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조금씩 붙어요. 그러면서 다른 운동들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플랭크 해야지. 플랭크 한 10분 버틸 거야. 막 1분만 해보자. 막 이러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운동들부터 조금씩 코어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뇌를 납작하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내뱉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하나는 버텨볼까요? 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혹시 배에서 이렇게 떨림이 조금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그럼 복부 힘 제대로 쓰셨거든요. 근데 근육이 이제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 덜덜덜 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개 버티면서 복부에 힘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복부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근육들이. 그러면서 다른 운동들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운동들부터, 복부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운동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도 이렇게 짚고 일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출산 한 100일 후까지는 정말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맞아요. 산후조리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산후조리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은데 옛날에는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읽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일손이 부족해서 빨리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정말 움직이지 않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산후조리를 했대요. 빨리 일할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빨리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일구러 나갔지만 요즘 같은 데는 길게 보거든요. 사실은 1년 동안은 좋지만 1년 동안 그렇게 신경 쓰고 내가 산후조리를 해야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최소 그래도 100일은 지켜주자. 100일 동안은 내가 좀 조심하자. 덥지만 에어컨을 틀더라도 긴 바지를 입고 있자. 이렇게 뭐 손을 짚지 말자. 무거운 거 들지 말자.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에어컨을 틀지 않았어요. 뭐 날이 그렇게 덥지도 않고 비 오는 날씨여서 습하기만 하지 좀 덥진 않아서 저도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요. 찬바람 쐬시는 건 안 좋대요. 그래서 긴 팔, 얇은 거, 막 뚫려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얇은 거 정말 괜찮아요. 옛날처럼 내복 안 입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인 바람은 피하자 해서 긴 팔, 긴 바지 입고요. 무거운 거 들면 손목이랑 이런 데가 나중에 실이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거 되도록 들지 말고 이렇게 걸레 짜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 분들은 다 물티슈라고 그냥 버리시죠. 참 세상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걸레 짜는 거 이런 거에 손목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간대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손목 짚지 말고 100일까지는 최소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마다도 조금씩 산후조리 방법이 다른데요. 서양 같은 경우는 애 낳고 바로 샤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아유 동양인도 괜찮다고 샤워해도 괜찮다고 막 말하세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샤워하지 마라, 찬물로 머리 감지 마라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서양인과 동양인은 몸이 골격 자체가 달라서 동양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직도 막 이렇게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감아도 된다, 안 된다, 막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에는 틀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엄마 말 잘 들어서 뭐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최소 일주일은 너무 힘들죠. 정말 하루 계속 병원에 있을 동안은 머리 감지 말자, 뭐 샤워하지 말자, 조리원 가서 그때부터 조금씩 샤워하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또 일본은 땀을 그렇게 산후조리 할 때 땀을 낸대요, 일부러. 왜냐면 바다에 있다 보니까, 섬이다 보니까 염분기가 많대요. 그래서 땀을 내면서 그걸 좀 배출하자는 게 많아서 또 일본은 그렇게 땀을 내는 게 산후조리의 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도 다르고 뭐
시대마다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연소리는 그래도 100일까지는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손을 짚는 그런 사이드 동작들은 피하고 있는데요. 네발기기 자세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것도 혹시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도 줄여서 하시면 여기 손바닥에만 조금 힘을 주면 손가락까지는 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운동하실 때 손목 피하고 싶어요, 100일까지는 이런 운동 피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각도 조절하셔도 되고요. 사이드 동작들은 그래서 이렇게 손목 피하는 팔꿈치 동작들로 대체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정말 큰 고통? 뭐 그런 큰 데미지를 몸에 입은 거잖아요.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쵸?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해야 되고 몸에 큰 충격이 왔었기 때문에 이 조리 기간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몸을 회복시키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큰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3개월 안에 몸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첫 달은 저도 첫 달은 거의 쉬었어요. 조련에서 한 운동이 전부였고요. 첫 달 쉬었어요. 둘째 달이니까 그래도 몸이 조금 회복됐어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가벼운 운동들 할 수 있어요. 셋째 달에는 좀 스쿼트를 올릴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안에 못 빼면 이건 4살이래요.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그래서 셋째 달에는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몸을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